용간, 간첩을 최대한 활용하라. 무릇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천리길을 원정하자면 백성이 부담하는 비용과 국세가 하루에 천금이 소비된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안팎에 소동이 일어나며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데 동원된 백성이 온통 도로를 메우게 되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집이 70만 호에 이르게 된다. 적군을 상대하여 수년 동안 전쟁에 대비한다 해도 전쟁의 승패는 단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나 복로, 세금 등을 아까워하여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일로서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자는 장군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자이고 군주를 보좌하기에 불충분한 자이며 승리의 주도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기동하면 적을 쳐서 이기고 남보다 월등한 업적을 쌓게 되는데 그 까닭은 적의 실정을 미리 간파하기 때문이다. 적의 내부 실정을 미리 간파하는 방법은 귀신에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옛 사례의 상황을 파악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법칙이나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사람을 써서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5가지 유형의 간첩을 활용한다면 적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신기라고 할 만한 것이며 군주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다. 향간이란 적국의 사람을 유인하여 활용하는 것이고 내간이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간이란 적국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란 실제로는 없는 유언비어를 널리 퍼뜨려 놓은 상태에서 아군의 소문을 수집한 적의 간첩이 적장에게 이를 잘못 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간이란 적지에 숨어 들어갔던 아군의 간첩이 되돌아와서 적의 정세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운용하는 자는 간첩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간첩에게는 포상을 후하게 해야 하며 간첩을 운용할 때는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는 자는 간첩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또한 인의가 없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고 미세한 틈에서도 적의 허시를 파악할 수 있는 교묘한 능력이 없다면 간첩을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 참으로 미묘하고도 미묘한 일이니 전쟁에서는 간첩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간첩이 발견되어 미리 알려지면 간첩은 물론 그 정보를 발설한 자도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 무릇 적군을 공격하고자 욕심이 생기거나 적의 성을 공격하려면 욕망이 생긴다면, 적군을 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그 수비하는 장수와 좌우에서 보조하는 측근과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자,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등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하며 아군의 간첩에게 필히 탐색해 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적의 간첩이 잠입해 들어왔을 때는 이를 찾아내 죽이지 말고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적의 간첩을 매수하여 반간으로 만들어 적국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적진으로 다시 되돌아간 반간은 적의 주민이나 관리를 포섭하여 향간과 내간을 만들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사간을 몰래 적국에 들여보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면 생간도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주는 이 5종류의 간첩의 이용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반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우를 특별히 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군주는 모든 간첩들의 활동 상황을 반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 은나라가 흥하게 될 때 이유는 원래 하나라에 있었고 주나라가 흥하게 될 때 여상은 은나라에 있었다. 이들은 반간이었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라야 뛰어난 지혜로서 간첩을 이용하여 큰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중요한 용병술이며 삼군이 지도자를 믿고 움직이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